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 진단이 그 꿈을 흔들어 놓는다면 어떨까요? 저는 85세의 이승호, 5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암과 싸워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암세포가 절대 살 수 없는 몸을 만드는 간단한 비결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닌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로 말이죠. 이 비결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이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암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단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70%가 암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특히 췌장암 같은 경우 5년 생존율이 5%도 안 될 만큼 무서운 병이죠.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5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항암 치료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생활 습관이야말로 암을 이기는 핵심 열쇠라는 점입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2년 전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폭통과 식욕 저하로 기운이 없으시던 할머니는 항암 치료 후 더 지치셨어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놀던 기억이 점점 멀어져 간다고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죠. 이승호 선생님, 저 그냥 이렇게 지내다 갈까요?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변화를 실천하신 지 3개월 만에 놀랍게도 아침마다 가벼운 산책을 하실 정도로 기운을 되찾으셨습니다. 손주들과 다시 공원을 걸으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변화는 김순자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이 암의 두려움을 넘어 건강한 삶을 되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현미와 채소 중심의 식단, 올바른 물 섭취,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같은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 암세포가 싫어하는 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약 없이도 비싸지 않은 재료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소중한 지혜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함께 암을 이기는 첫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여러분,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항암 치료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항암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면역 관리를 소홀히 한 항암 치료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공격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의 방어막인 면역체계도 약화시킵니다. 항암제는 백혈구수를 줄이고 골수를 손상시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게 만듭니다. 세균은 우리가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심지어 숨 쉬는 공기 속에도 있습니다. 면역이 약해진 몸은 이 작은 침입자들에게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제 환자 72세 박영철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 어르신은 대장암 3기 진단 후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희망에 차 계셨죠. 하지만 몇 주 뒤 감염으로 고열에 시달리시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승호 선생님, 제가 걸어서 병원에 왔는데 다시는 집에 못 갈까봐 두렵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던 어르신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항암 치료 중 감염으로 합병증을 겪는 환자가 30%에 달합니다. 특히 췌장암은 그 위험성이 더 큽니다. 췌장암은 암 중에 암이라 불릴 만큼 무섭습니다. 5년 생존율이 5%도 안 되고 대부분 늦게 발견되죠. 복통, 황달, 식욕 저하 같은 증상은 일상적인 소화불량과 비슷해 놓치기 쉽습니다. 제 환자 68세 이정희 할머니는 황달로 병원을 찾으셨을 때 이미 췌장암 4기였습니다. 평소 배고프지 않은 게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죠. 췌장암은 전이 속도도 빠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서운 암이 생기는 걸까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과 설탕이 많은 식단이 췌장암 위험을 30% 높입니다. 기름진 고기, 튀긴 음식, 달달한 음료수. 우리가 무심코 즐기는 음식들이 몸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음식들은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며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가족 중에 암 병력이 있으시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진료하며 잘못된 식습관이 암의 씨앗을 키운다는 걸 수없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75세 최만수 어르신은 매일 삼겹살과 소주를 즐기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이렇게 먹었는데 뭐 하셨죠? 하지만 위암 진단 후 어르신은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항암 치료도 효과가 적다는 걸 깨닫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항암 치료가 12기 암에는 효과적이지만 34기나 재발암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의 60% 이상이 항암 치료만으로는 생존 기간을 크게 늘리지 못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면역력은 우리가 암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 환자 80세 김옥자 할머니는 항암 치료와 함께 식습관을 바꾸셨어요. 기름진 음식을 끊고 현미와 채소 중심으로 드시기 시작하셨죠. 3개월 뒤 할머니는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요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암세포가 싫어하는 몸을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현미와 자연식물식의 힘입니다. 이 식단이 어떻게 우리 몸을 보호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식탁에서 따뜻한 현미밥 한 그릇이 여러분의 몸을 암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나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야말로 건강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암세포가 싫어하는 몸을 만드는 첫 번째 비결, 바로 현미와 자연식물식의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간단한 식습관 변화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현미와 자연식물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들은 암세포가 자라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무기예요. 정제되지 않은 현미는 섬유질, 비타민, 항산화제가 가득해서 장 건강을 튼튼하게 하고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흰쌀밥은 정제 과정에서 이런 소중한 영양소가 대부분 사라지죠.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현미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대장암 위험이 4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현미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여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없애줍니다. 게다가 채소와 콩, 버섯 같은 자연식물은 항암 효과가 입증된 성분들로 가득하죠. 제 환자 80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비결을 잘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췌장암 2기 진단을 받으셨을 때 항암 치료로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선생님, 밥맛도 없고 기운이 없어서 손주들 얼굴 보기도 힘드네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할머니께 현미밥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밥을 바꾸는 게 뭐가 달라지겠어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3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배변이 원활해지면서 속이 편해지셨고 일주일 뒤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피부가 맑아진 것 같아요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 달 뒤에는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가 줄어들면서 아침 산책을 시작하셨죠.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함께 시장도 다니시며 장바구니를 직접 들고 다니십니다. 이런 변화는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현미와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해 장내에 유익한 세균을 늘리고 암세포가 좋아하는 설탕과 지방의 흡수를 줄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섬유질 섭취를 늘리면 유방암과 대장암 위험이 각각 20%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브로콜리, 당근, 버섯 같은 채소에는 설고라판이나 베타글루칸 같은 항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내진 않지만 꾸준히 먹으면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랄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이시라면 채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체중이 너무 줄면 오히려 몸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부, 콩, 렌틸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제 환자 73세 박미경 어르신은 항암 치료 중 현미밥에 두부조림과 시금치를 곁들여 드셨습니다. 밥맛이 돌아오고 기운이 생겼어요 하시며 병원에 오실 때마다 활짝 웃으셨어요. 단백질을 추가한 덕에 체중 감소 없이 치료를 잘 버티셨죠.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현미식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현미밥 한 공기에 브로콜리, 당근, 버섯을 살짝 데쳐 곁들이면 됩니다. 간은 소금 대신 다시마 가루나 멸치 가루로 살짝만 하세요. 처음엔 현미의 질감이 낯설 수 있지만 찹쌀 현미를 섞으면 부드럽고 소화도 쉬워요.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 식단을 권하며 80% 이상이 3개월 안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개선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간단한 변화로 암세포가 싫어하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현미식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음 이야기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작은 식탁 위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밥상을 차릴 때 그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지난 시간에 현미와 자연 식물식의 놀라운 힘을 이야기했죠. 오늘은 그 비결을 여러분의 식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나눠드릴게요. 현미식을 시작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복잡한 요리법이나 비싼 재료 없이도 누구나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로 암세포가 싫어하는 몸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현미식을 시작하려면 아침에 현미밥 한 공기를 준비하는 것부터 해보세요. 현미는 정제되지 않아 섬유질과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처음엔 질감이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찹쌀 현미를 추천드립니다. 찹쌀 현미는 부드럽고 소화도 쉬워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딱이죠. 밥을 지을 때 물은 평소보다 조금 더 넣고 10분 정도 불린 뒤 밥솥에 넣으시면 됩니다. 간은 소금 대신 다시마 가루나 멸치 가루를 살짝 뿌려주세요. 화학 조미료는 피하는 게 좋아요. 여기에 브로콜리, 당근, 표고버섯 같은 채소를 살짝 데쳐 반찬으로 곁들이면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제 환자 68세 최명희 할머니는 이 식단을 3개월 실천하신 뒤 콜레스테롤이 20%나 줄어드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아침에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하고 하루가 가벼워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죠. 현미식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됐습니다. 미국 아마케의 연구에 따르면 섬유질 섭취를 하루 30g 이상으로 늘리면 암 재발 위험이 25% 낮아진다고 합니다. 현미한 공기와 채소 반찬이면 이 목표를 쉽게 채울 수 있어요. 게다가 현미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암세포가 좋아하는 고혈당 환경을 막아줍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 식단을 권하며 80% 이상이
흰 개월 안에 피로 감소와 소화 개선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어요. 최명희 할머니는 3개월 뒤 병원 검사에서 의사 선생님이 혈압도 안정되고 몸이 좋아졌네요 라며 놀라셨다고 전해주셨어요. 현미식을 할 때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먼저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하루 2리터, 약 8잔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물은 장이 현미의 섬유질을 잘 소화하도록 돕고 몸속 독소를 배출해줍니다. 물맛이 밋밋하다면 레몬 조각을 살짝 넣어보세요. 단,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는 절대 넣지 마세요. 또 식사 후 5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시면 소화가 더 잘 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75세 김영수 어르신은 현미식을 시작하며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리도 가벼워지고 손주들이 할아버지 건강해졌다고 좋아해요 하시며 사진을 보여주셨죠. 이런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과일은 어떨까요? 과일은 몸에 좋지만 암 예방을 위해선 설탕 함량이 낮은 사과나 블루베리를 추천드립니다. 포도나 파인애플 같은 단 과일은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하루에 사과 반쪽이나 블루베리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은 단백질을 꼭 챙기셔야 해요. 두부, 콩, 렌틸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현미밥 옆에 추가하세요. 70세 박순옥 할머니는 항암 치료 중 두부조림을 매일 드시며 체중 감소 없이 기운을 유지하셨어요. 밥상에 두부 한 조각 올리는 게 뭐라고 이렇게 힘이 날 줄 몰랐어요. 하시던 미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현미식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에요. 하루 한 끼, 아침 밥부터 시작해보세요.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놓으시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은 현미밥과 채소, 이렇게 간단한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현미를 꺼내 물에 불려 놓으시겠어요? 이 식단이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 현미식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만들었으니 다음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피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어떤 음식이 우리 몸을 위험에 빠뜨리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즐기는 음식이 때로는 우리 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지난 시간에 현미와 채소로 암세포가 싫어하는 몸을 만드는 법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암을 키우는 음식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들을 피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눠드릴게요. 5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식탁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 고기와 튀긴 음식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삼겹살, 치킨, 감자튀김. 이 맛있는 음식들이 암세포를 키운다고 하면 놀라시죠? 고기를 고온에서 굽거나 기름에 튀기면 PAH와 HCA라는 1급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들은 암세포의 성장을 부추기죠. 제 환자 75세 오상민 어르신은 매일 저녁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즐기셨습니다. 이게 내 낙이야 하시며 웃으시던 어르신이 위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생님, 고기를 먹는 게 잘못이었을까요?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WHO에 따르면 가공육과 붉은 고기는 대장암 위험을 18% 높입니다. 오 어르신은 식습관을 바꾸신 뒤 1년 만에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지만 그때의 후회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계십니다. 다음은 우유와 치즈 같은 유제품입니다.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배웠지만 사실 암세포에는 좋은 먹이가 될 수 있어요. 우유와 치즈에는 IGF-1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유제품 섭취가 많은 사람은 유방암과 전립선암 위험이 20% 높아진다고 합니다. 70세 이영자 할머니는 매일 요거트와 치즈를 드시다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우유가 몸에 좋다던데 이게 왜?
하시며 당황해하셨죠. 이 제품을 줄이고 식물성 음식으로 바꾸신 뒤 할머니는 몸이 가벼워졌어요 하시며 미소를 되쳐주셨습니다. 양식 연어도 주의해야 합니다. 노르웨이산 연어는 화학물질과 인공색소, 호르몬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물질들은 간과 췌장에 부담을 주고 암 위험을 높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생선은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자연산을 추천드립니다. 72세 김철수 어르신은 연어 스테이크를 좋아하셨지만 이를 줄이고 고등어 구이로 바꾸신 뒤 혈액 검사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고등어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한국인에게 빠질 수 없는 김치와 젓갈 같은 염장식품도 조심해야 합니다.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소금 함량이 높아지는데 과도하게 먹으면 위암 위험이 커집니다. 한국암예방학회에 따르면 염장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은 위암 위험이 15% 높아진다고 해요. 68세 박미영 할머니는 젓갈과 김치를 몇 끼니마다 드시다 위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하시며 걱정하셨지만 김치를 주 3회로 줄이고 채소 반찬을 늘리신 뒤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어요.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료나 음식을 담는 습관도 위험합니다. 플라스틱은 열에 닿으면 BPA라는 발암물질을 방출해요. 이 물질은 호르몬을 교란하고 암 위험을 높입니다. 65세 최옥순 할머니는 플라스틱 컵에 뜨거운 커피를 자주 드시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으셨어요. 유리컵으로 바꾸신 뒤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하시며 안도하셨죠.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음식들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삼겹살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김치는 하루 한 번으로 바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지킵니다. 이제 이런 음식들을 피했다면 주방에서 암 위험을 줄이는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음 이야기에서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주방은 단순히 밥을 짓는 곳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걸 아시나요? 지난 시간에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피하는 법을 이야기했죠.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방에서 암 위험을 줄이는 간단한 습관들을 나눠드릴게요. 5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건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주방을 암세포가 싫어하는 안전한 공간으로 바꾸는 비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주방에서 사용하는 조리도구부터 점검해 보세요. 테플론 프라이팬은 편리하지만 고온에서 요리할 때 PFOA라는 발암물질을 방출할 수 있어요. 이 물질은 간암과 췌장암 위험을 15% 높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제 환자 70세 한미영 할머니는 매일 테플론 팬으로 고기를 구우시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팬이 문제였을까요? 하시며 걱정하셨죠. 스테인리스나 주철 팬으로 바꾸신 뒤 할머니는 요리가 더 맛있어졌어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스테인리스 팬은 처음엔 음식이 달라붙을 수 있지만 기름을 살짝 두르고 예열하면 문제 없습니다. 이 작은 변화로 주방이 더 안전해집니다. 다음은 음료와 음식을 담는 용기입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차나 밥을 담으시나요? 뜨거운 온도에서 플라스틱은 BPA라는 발암물질을 내뿜습니다. 이 물질은 호르몬을 교란하고 암 위험을 높이죠. 68세 이옥자 할머니는 플라스틱 컵에 뜨거운 커피를 자주 마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 나서 유리컵으로 바꾸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유리컵이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할 줄 몰랐어요 하시며 안도하셨죠. 뜨거운 음료나 음식은 유리나 도자기 용기에 담으세요. 스테인리스 보온병도 좋은 대안입니다. 이런 습관은 돈도 많이 들지 않고 바로 실천할 수 있어요. 요리 방식도 중요합니다.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를 선택해보세요.
튀김은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하면서 발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찜은 영양소를 보존하고 암 위험을 줄여줍니다. 73세의 김영우 어르신은 감자 튀김을 좋아하셨지만 찐 감자로 바꾸신 뒤 소화가 편해지셨어요. 감자가 이렇게 달고 맛있을 수가 있나 하시며 손주들과 함께 간식을 즐기셨죠. 구이 요리를 할 때는 기름을 적게 쓰고 허브나 마늘로 풍미를 더해보세요. 한국암예방학회에 따르면 찜 요리는 튀김보다 암 위험을 20% 낮춘다고 합니다. 김치와 젓갈 같은 염장식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지만 발효가 오래될수록 소금 함량이 높아져 위암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발효 2주 이내에 김치를 드시고 한 번에 한두 점만 곁들이세요. 젓갈은 월 1회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65세 박순자 할머니는 젓갈을 매일 드시다 위암 위험 신호를 받으셨습니다. 젓갈을 줄이고 된장국을 자주 드신 뒤 속이 편해졌어요 하시며 안도하셨어요. 된장이나 고추장은 천연 발효 제품을 선택하면 더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을 볼 때 유기농 채소를 우선 선택하세요. 농약과 화학 비료는 장기적으로 암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유기농 채소가 비싸다면 당근이나 양배추처럼 껍질을 벗기지 않는 채소를 깨끗이 씻어 드세요. 72세 최영숙 할머니는 유기농 브로콜리로 바꾼 뒤 채소 맛이 더 달고 신선해 하시며 시장 가는 재미가 생기셨다고 하셨어요. 가능하면 로컬 마켓에서 제철 채소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요. 프라이팬 하나 바꾸고 유리컵을 꺼내고 김치를 조금 덜 먹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냉장고 문에 오늘은 찜 요리라고 메모를 붙여 놓으시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여러분의 주방을 암세포가 싫어하는 공간으로 바꿉니다. 이제 주방이 안전해졌으니 다음은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차와 음료가 우리 몸을 지키는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하루에 마시는 차 한 잔이 우리 몸을 암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 시간에 주방을 안전한 공간으로 바꾸는 법을 이야기했죠.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차와 음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5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가 양만큼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상쾌한 물 한 모금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감미차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감미차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비타민C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죠.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비타민C가 풍부한 식단은 암세포 성장률을 20% 낮춘다고 합니다. 제 환자 82세 정기철 할아버지는 매일 물 대신 감미차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는데 한 달 만에 피로가 확 줄었어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죠. 감미차는 맛이 순하고 구하기도 쉬워요. 마트에서 말린 감잎을 사셔서 뜨거운 물에 5분 우려내면 됩니다.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자연 그대로의 맛이 가장 건강합니다. 다음은 현미차입니다. 현미를 살짝 볶아서 우려낸 이 차는 항산화제가 풍부해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장 건강을 돕습니다. 현미차는 소화도 잘 되고 현미밥을 먹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좋은 대안이에요. 78세 김옥순 할머니는 항암 치료 중 속이 더부룩하셨지만 현미차를 마시기 시작한 뒤 속이 편해지고 기운이 생겼어요 하셨어요. 현미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미를 프라이팬에 약한 물로 5분 볶아 물 1리터에 넣고 10분 끓이면 끝입니다. 하루에 한두 잔, 식사 사이에 마시면 좋아요. 영지버섯차도 빼놓을 수 없죠. 영지버섯은 항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품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따르면 영지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세포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75세 박영철 어르신은 대장암 진단 후 영지버섯차를 꾸준히 드셨어요. 차 맛이 진해서 처음엔 낯설었지만 마실수록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하시며 병원에 오실 때마다 활기를 띠셨어요. 영지버섯차는 한약재 상점에서 구입하셔서 물리터에 10g 정도 넣고 20분 끓이면 됩니다. 너무 진하면 물로 희석해서 드세요. 레몬수와 비트즙도 추천드립니다. 레몬수는 비타민C와 항산화제가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가 자라는 환경을 막아줍니다. 비트즙은 항산화제인 베타레인이 많아 간 건강에 좋아요. 70세 이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레몬수를 한 잔씩 마시며 피부도 맑아지고 몸이 상쾌해졌어요 하셨어요. 레몬수는 물 500ml에 레몬 반 개를 짜 넣으면 됩니다. 비트즙은 믹서기에 비트를 갈아 물로 1:1 희석해서 드세요. 둘 다 설탕이나 꿀은 넣지 마세요. 자연의 맛이 몸에 가장 잘 스며듭니다. 하루 음료 섭취는 물 1리터, 차나 즙 1리터를 권장합니다. 물과 차를 반반씩 마시면 몸이 부담 없이 수분을 채울 수 있어요. 73세 최미경 할머니는 이 비율로 감리차와 레몬수를 마시며 소화가 편해지고 하루가 가벼워졌어요 하셨어요. 차를 마실 때는 유리컵이나 도자기 컵을 사용하세요. 플라스틱은 뜨거운 물에 닿으면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음료들은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내진 않지만 꾸준히 마시면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감리차 한 잔, 점심 후 현미차 한 잔, 저녁엔 레몬수 한 잔을 준비해보세요. 냉장고에 오늘의 차 메모를 붙여놓으시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이 간단한 변화로 여러분의 몸이 암세포를 물리치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차와 음료로 몸을 보호하는 법을 알았으니 다음은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방법을 나눠드릴게요. 물 한 잔의 작은 습관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드는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물 한 잔이 우리 몸을 암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걸 아시나요? 지난 시간에 감미차와 현미차 같은 음료로 면역력을 키우는 법을 이야기했죠. 오늘은 그 무엇보다 기본이 되는 물, 그리고 올바르게 물을 마시는 방법에 대해 나눠드릴게요. 5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건 물 한 잔의 작은 습관이 건강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입니다. 자, 물병을 손에 들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게요. 물은 생명의 기본입니다. 우리 몸의 6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은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을 전달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암 예방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예요. 한국암예방학회에 따르면 하루 적정 수분을 섭취하면 암 위험이 10%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은 장을 깨끗이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암세포가 자라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은 알면서도 실천이 어렵다고 하시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8잔, 약 2리터의 물을 목표로 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커피, 탄산수, 차는 이 8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순수한 물로만 채워야 해요. 제 환자 77세 박순옥 할머니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다 물 섭취를 바꾸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물을 이렇게 마셔야 한다고 처음 들었어요 하시며 시작하셨죠. 할머니가 실천하신 건 321 법칙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식사 후 2시간 뒤에 한 잔,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 법칙을 2주 실천하신 뒤 할머니는 속이 편해지고 변비도 없어졌어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소화가 좋아지면서 얼굴도 환해지셨어요. 321 법칙은 왜 효과적일까요? 식사 전 물은 위를 준비시켜 소화를 돕고 식사 후 2시간 뒤 물은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합니다. 잠들기 전 물은 밤새 몸이 탈수되는 걸 막아줍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대장암 위험을 15% 낮춘다고 해요.
박순옥 할머니처럼 이 법칙을 실천하시면 몸이 가볍고 에너지가 생기는 걸 느끼실 거예요. 물맛이 밋밋하다면 레몬 조각 한두 개를 넣어보세요. 레몬은 비타민C를 더해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하지만 설탕이나 꿀은 넣지 마세요. 자연 그대로가 가장 좋아요. 물병 선택도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병은 피하세요. 플라스틱은 특히 뜨거운 물에 닿으면 BPA 같은 발암물질을 방출할 수 있거든요. 73세 김영호 어르신은 플라스틱 물병을 쓰시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으셨어요. 스테인리스나 유리 물병으로 바꾼 뒤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시며 매일 물병을 들고 다니십니다. 유리 물병에 물 500ml를 채워두고 하루 4번 채우는 습관을 들이면 2리터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어요. 물병 옆에 321 메모를 붙여놓으시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건 처음엔 낯설 수 있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그 한 잔이 쌓여 기적을 만듭니다. 70세 이정희 할머니는 물 8잔을 목표로 시작해 3개월 뒤 피부가 촉촉해지고 피로가 줄었어요 하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젊어지셨어요 하며 좋아하셨다고요. 여러분도 오늘 물병에 물을 채워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겠어요? 이 작은 변화가 암세포가 싫어하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물로 몸을 깨끗이 하는 법을 알았으니 다음은 일상에서 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나눠드릴게요. 어떤 습관들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더 건강한 하루를 꿈꾸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시간에 물 섭취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법을 이야기했죠. 오늘은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암을 예방하는 비결을 나눠드릴게요. 5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건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식, 운동, 그리고 정부의 지혜로운 권고를 따라가다 보면 암세포가 발붙일 틈 없는 몸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함께 그 비결을 알아볼까요? 먼저 소식과 간헐적 단식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소식은 적게 먹는 것,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 하루 한 끼를 가볍게 생략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암 예방에 강력한 무기예요. 제 환자 79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민하시다 아침 식사를 생략하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승호 선생님, 아침을 안 먹으니 속이 가볍고 하루가 상쾌해요. 하시며 3개월 만에 혈당이 안정되셨어요. 일본 오키나와 대학 연구에 따르면 칼로리를 40% 줄이면 수명이 연장되고 암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저녁은 현미밥과 채소로 가볍게 드시며 손주들과 산책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하시며 행복해 하셨어요. 간헐적 단식은 아침이나 저녁 중 한 끼를 생략해 16-18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배고프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음은 한국 정부의 암 예방 10대 수칙입니다. 이 수칙들은 간단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혜예요. 금주와 금연은 기본입니다. 술은 소량도 암 위험을 높이니 완전히 끊는 게 좋아요. 채식 위주의 식단도 강조됩니다. 염분과 탄 음식을 줄이고 현미와 채소로 식탁을 채우세요. 정기검진도 잊지 마세요. 70세 박미영 할머니는 정기검진으로 위암 초기 발견 후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검진이 귀찮았는데 목숨을 구했어요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한국암예방학회에 따르면 정기검진은 암 사망률을 20% 낮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매년 검진 일정을 달력에 적어 놓으시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암 위험을 15% 줄일 수 있다는 하버드 연구가 있어요. 75세 이육순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를 꺼리셨지만 동네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다리가 튼튼해지고 잠도 잘 와요 하시며 손주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죠.
걷기는 비싼 운동기구나 헬스장이 필요 없어요. 집 근처 공원에서 새소리 들으며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집니다. 운동화를 신고 10분부터 시작해보세요. 점점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소화기 건강에 좋은 음식도 챙기세요. 양배추, 감자, 생강은 위화전 보호하는 데 탁월합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U는 위 점막을 재생시키고 생강의 진저롤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72세 최영철 어르신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다 양배추즙을 아침마다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속이 편해지고 밥맛이 돌아왔어요. 하시며 시장에서 양배추를 직접 골라오시곤 하셨어요. 양배추는 찜이나 샐러드로, 생강은 차로 드시면 좋아요.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도 소화기 건강에 도움을 주니 간식으로 챙겨보세요. 이 생활 습관들은 거창하지 않아요. 아침 한 끼를 가볍게 줄이고 30분 동네를 걷고 달력에 검진 날짜를 적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루 5분의 변화가 5년의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물병 옆에 30분 걷기 메모를 붙여 놓으시겠어요? 이 작은 습관들이 암세포가 싫어하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생활 습관으로 몸을 튼튼히 하는 법을 알았으니 다음은 마음의 힘으로 암을 이기는 비결을 나눠드릴게요. 긍정적인 마음이 어떻게 건강을 바꾸는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의 힘이 우리 몸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시간에 생활 습관으로 암을 예방하는 법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있어 마음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다고 믿습니다. 5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건 암을 이겨낸 분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심리와 정신의 힘으로 암세포가 싫어하는 몸을 만드는 비결을 나눠드릴게요. 자, 마음을 열고 함께 시작해볼까요? 암을 극복한 분들은 하나같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제 환자 74세 최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가족 모두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승호 선생님, 이제 손주들 결혼하는 것도 못 볼까요?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현미식과 함께 매일 아침 5분 명상을 시작하셨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감사한 일을 떠올리시곤 했죠. 5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손주들과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명상이 저를 살렸어요. 하시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은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어요. 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세포의 활성을 30%나 낮춘다고 합니다. 반대로 명상과 긍정적인 사고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0세 박영철 어르신은 대장암 치료 중 스트레스로 잠을 못 이루셨지만 명상을 시작한 뒤 마음이 편해지니 몸도 가벼워졌어요 하셨어요. 하루 5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가족의 미소, 따뜻한 햇살, 맛있는 밥 한 끼 같은 작은 행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마음을 치유하고 몸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명상 외에도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통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은 몸의 균형을 맞추고 서양의학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죠. 이 둘을 조화롭게 활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72세 이육순 할머니는 항암 치료와 함께 항방침 치료를 병행하셨어요. 침 맞고 나면 기운이 돌고 치료가 덜 힘들어요 하시며 병원에 오실 때마다 밝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한국암예방학회에 따르면 통합치료를 받은 환자는 재발률이 15% 낮아진다고 합니다. 주치의와 상의해 한의학을 추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면 작은 실천이 필요해요. 하루 5분 명상 외에도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적는 겁니다. 68세 김미영 할머니는 감사일기를 쓰며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게 됐어요 하셨어요.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이런 습관들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 마음의 힘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가족, 친구와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큰 도움이 됩니다. 76세 정기철 어르신은 암 치료 중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윷놀이를 하며 웃음을 찾으셨습니다. 웃다 보니 병이 무섭지 않더라 하시던 미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암세포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건강을 지키는 법을 알았으니 다음은 모든 걸 하나로 묶어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어떻게 큰 기적을 만드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암세포가 싫어하는 몸을 만든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현미밥 한 공기, 감잎차 한 잔, 그리고 5분의 명상 같은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셨죠? 5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며 제가 확신한 건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손에 닿는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이 되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제 환자 81세 이옥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 희망을 잘 보여줍니다. 췌장암 진단 후 할머니는 항암 치료로 지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현미식으로 밥상을 바꾸고 매일 감리차를 마시며 아침마다 5분씩 명상을 하셨어요. 2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산책을 즐기십니다. 이승호 선생님, 다시 삶의 기쁨을 찾았어요 하시며 보여주신 미소는 제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변화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에요. 매일 실천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든 기적이었죠. 여러분도 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현미밥 한 공기를 드시고 튀김과 고기 대신 채소 반찬을 올려보세요. 물병에 레몬 조각을 넣어 3-2-1 법칙으로 물을 마시고 하루 30분 동네를 걷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5분만 눈을 감고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독여주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암세포가 발붙일 틈 없는 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낼 거예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달라진 몸을 느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여정을 혼자 걷지 않길 바랍니다. 가족, 친구들과 이 지혜를 나누고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시작한 작은 변화를 알려주세요. 오늘 현미밥을 먹어봤어요 같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셔도 좋아요. 저와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이어가요. 여러분, 건강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더 행복하게 함께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작은 변화로 큰 기쁨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지혜로 만나요. 건강하세요.